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제 시어너랑 C++ 차이점을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일단 가장 주요한 변경 사항은 출력문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타입, 그러니까 C++의 시어너에 비해서 조금 더 컴파일러가 똑똑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개발자가 해야 됐던 그 귀찮은 작업들을 대신 가져가 주는 게 좀 많아졌다. 그래서 범위 기반 반복문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할 때는 굳이 우리가 그 경계를 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경계를 찾아준다거나, 오토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굳이 우리가 타입을 안 적어도 그 저장되는 값의 타입을 추론을 해서 알아서 잘 세팅을 해주는 그런 좀 스마트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C++에서 가장 중요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다? 참조 변수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다. 참조 변수는 포인터랑 비슷하게 우리가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C++에서 포인터랑 비슷하게 사용하도록 제공을 하는 건데, 포인터가 좀 위험하다 보니까, 포인터가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포인터 변수만 만들고 주소를 할당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널 포인터가 나와서 이상하게 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포인터는 변수다 보니까 계속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값이 바뀔 수 있는 실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포인터의 값이 바뀌면 그 원하는 대상을 찾지 못할 뿐더러 그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메모리 해제를 못하기 때문에 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포인터는 가급적이면 이 주소값을 계속 내가 변경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딱 그 대상을 한번 정해놓고 참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해놓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참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객체 지향이라는 거를 들어갔죠. 객체 지향은 그러니까 좀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어떤 문법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철학, 방법론, 이런 패러다임이랑 이런 거라서 이거를 막 이해하는 게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이런 걸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은 좀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제가 설명하기 잘 할 자신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유튜버라든지 다른 포스팅에 이런 객체 지향에 대한 다른 설명을 잘 찾아보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찾아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거였고요. 근데 이 영상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쨌든 저는 객체 지향할 때 이제 딱 이렇게, 객체는 사물이죠, 사물.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물 단위로 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디테일하게 변수가 뭐고 함수가 뭐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추상화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한 번에 인식하거든요. 그 사람의 발이 몇 센치고 머리 길이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구 한 명 보면 철수네, 영수네 한 번에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랑 다른 강아지를 봤을 때도 강아지는 꼬리가 있고 사람은 꼬리가 없으니까 뭐가 달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보자마자 강아지네, 사람이랑 다르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한 번에. 그게 뭐예요? 사람으로서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그 사람만의 특징,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따져보지 않아도 대충의 그 생김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는 좀 뭉뚱그려서 한 번에 인식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를 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자동차가 뭐예요 하면은 제네시스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람보르기니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티코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경차, 모닝 같은 거. 다 제각각 다른 걸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동차 떠올리셨어 하면 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자동차만의 어떤 공통적인 개념적인 그런 특징을 사람이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네시스랑 모닝이 다르게 생겼지만 얘네가 자동차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인정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거를 사물을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게 사람의 관점인데, 프로그래밍도 그 우리가 주요 대상, 우리가 다루는 주요 대상을 막 단순한 그런 짜글짜글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물, 어떤 상태값이 있고 그 상태값을 변경하면서 동작을 하는 하나의 사물로 바라보자라는 패러다임이 이제 객체지향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대상을 사물 단위로 바라보는 거죠. 그냥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사물은 뭐가 있다? 상태와 동작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물이든 상태와 동작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무생물 같은 바위 같은 거는 상태가 없고, 그러니까 상태만 있고 동작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작 만들 수 있죠. 바위가 굴러가거나, 바위가 풍화 작용을 해서 깎여 나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거 다 동작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물은 무조건 상태와 동작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상태는 어떤 그 사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니까, 정보죠, 정보. 하나의 정보죠. 사람으로 치면은 뭐 이름, 나이 이런 게 상태값이고, 그렇죠? 뭐 사과로 치면은 색상, 당도, 무게 이런 거죠. 강아지로 치면은 품종, 나이,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떤 사물이든 다 그 상태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값을 어디까지 따질 건지는 이제 저희가, 이 사물을 인식하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고. 자, 이런 상태값이 있고, 동작은 뭐예요? 먹는다, 그죠? 숨 쉰다. 자, 이게 동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위화할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다. 그죠? 또 뭐가 있어요? 개명하다, 이동하다. 자, 이런 거는 다 동작이잖아요. 동작은 사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상태값이 계속 바뀌는 거를 동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20살에서 21살로 바뀌면 나이를 먹다라는 동작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제 좌표가 있을 거예요. 현재 좌표죠. 이 좌표가 바뀌면 이동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하다로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태값을 처리하고 연산하고 바꾸면서 동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죠. 그 사물은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사물을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상태는 변수로, 그렇죠? 데이터를 저장해서 상태를 들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변수를 처리하는 게 함수잖아요. 그렇죠? 함수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이 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값 뭐가 있을까요? 이름, 그렇죠? 그리고 아니다, 사람 말고 자동차,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상태값. 예를 들면은 속력, 모델명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값이랑 나이를 먹다 라는 동작이랑 더해지면 이상하지 않나요? 나이를 먹는 건 나이를 바꾸면서, 그렇죠? 나이를 증가시키면서 하는 동작인데, 자동차에는 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이랑 이 상태는 항상 같이 묶여 있어요. 전혀 다른, 그렇죠? 상관없는 그 상태값과 동작을 연결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사물 또는 개념을
표현할 때 연관된 상태값과 동작을 묶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클래스잖아요. 묶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사물과 개념을 먼저 표현하기 위해서 상태값과 올바른 동작을 묶어요. 다시 말해 어떤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변수랑 함수를 유기적으로 묶으세요. 그때 묶을 때 클래스라는 문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사물이 만들어졌잖아요. 프로그램 3개.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어떤 자동차의 원형을 만들어 놓고 인식을 했을 때 다양한 게 튀어나올 수 있죠. 람보르기니, 모닝, 산타페, 뭐 이런 것들, 테슬라. 자, 뭐 이런 것들 사람마다 떠올리는 게 다 다르지만 어쨌든 자동차를 떠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원형이고 이거는 그 원형이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는 이런 원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자동차들은 구체화해서 우리가 디자인해가지고 모델링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클래스로부터 자동차의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뽑아낸 다음에 우리가 그 각각의 자동차에 특별한 정보들을 세팅을 해주면 서로 다른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